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15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연대류의 메커니즘, 또 그래숍 넘버, 레일라이스, 또 표면 위의 자연대류까지 설명을 드렸죠. 간단히 요약하면 메커니즘은 이 부력 때문에 대류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강제대류에서 레이놀스 넘버 역할을 했던 것이 자연대류에서는 그래숍 넘버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그래서 그 강제대류에서는 러셀 넘버가 C의 레이놀스 넘버의 M승, 프렌틀 넘버의 N승 꼴이면 자연대류에서는 C의 레이놀스 넘버의 M승 대신에 그래숍 넘버 M승, 프렌틀 넘버의 M승. 이상하게 요 지수는 같은 경향이 있어서 그냥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그래숍 넘버와 프렌틀 넘버의 곱의 M승 이런 꼴이 많이 되니까 아예 이것도 무차원 쓰고 무차원 쓰니까요. 이걸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레일라이스의 M승 이렇게 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표면 위에 자연대류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수평평판, 수직평판, 수평평판, 또 구, 또 원통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래숍 넘버를 구해보고 이 그래숍 넘버의 정의가 부력과 점성력에 빌렸는데 점성에서의 동점성 개수를 제곱으로 했을 때에 이제 무차원수가 돼요. 그래서 이게 G, 베타, 델타 T, 그 다음에 최적인데 최적은 특성 길이의 3승 이런 꼴로 된다. 그리고 레일라이스는 그래숍 넘버에다가 프렌틀 넘버를 곱한다. 이렇게 해서 이 레일라이스를 이제 계산해봐서 이게 10의 구승보다 작으면 이 평판에서는 충류, 이것보다 크면 10의 구승보다 크면 난류. 이렇게 해서 충류일 때 식과 난류일 때 식이 좀 다르죠? 충류일 때는 예를 들어 이런 전형적인 가장 쉬운 수직 평판에서 예를 들어 한쪽은 단열이고 한쪽은 온도가 높다. 여기가 T라고 하고 여기 멀리 떨어지는 여기는 T 무한대라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쪽이 뜨겁고 예를 들어 여기가 100도시고 여기는 20도시다. 그럼 부력이 발생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유동이 올라갈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저때 열전달률을 알고 싶다 하면은 HA 델타 T, T 빼기 T 무한대. 그래서 H를 구해야 되는데 H를 구하려면 러셀 넘버가 정의가 K분의 H, L이니까 이 러셀 넘버를 알면 H를 아는 거죠. 그래서 러셀 넘버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러셀 넘버는 펑션 오브 그래숍 넘버잖아요. 그래서 C의 그래숍 넘버의 M승 이런 걸로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측류 난류로 구별해서 측류일 때는 이 식이 어떻고 난류일 때는 어떻고 수직평판에서는 어떻죠? 우리 교과서에 333페이지를 봐요. 333 이제 수직평판 10의 구승보다 레일라이스가 작을 때는 측류에 해당하는데 그때 러셀 넘버는 0.59의 레일라이스의 4분의 1승. 그 다음에 그것보다 클 때 10의 구승보다 클 때 대략 10의 10승 이상일 때는 0.1 곱하기 레일라이의 3분의 1승. 그래서 그건 좀 암기를 하면 좋겠어요. 이 수직평판에, 대표적인 수직평판에서 충류일 때와 난류일 때, 충류일 때는 10의 구승보다 작을 때, 그때 시중 대략 러셀 넘버는 0.59의 레일라이스의 4분의 1승. 난류인 경우에는 러셀 넘버는 0.1의 레일라이스의 3분의 1승. 또는 이걸 다 통으로
측면 난류 상관없이 다 적용할 수 있는 좀 복잡한 식도 있어요. 전체 영역에서 쓰는 조금 복잡한 시금착된 복잡하지만 그냥 측면 난류 구별 없이 쓸 수 있는 계산의 식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겠고, 이제 한 가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레일라이스 또는 그레션 넘버 구할 때 이 특성 길이가 되게 수직 방향의 길이를 잡아요. 그래서 수직 길이 L, 여기서는 요 직경, 여기서는 직경, 이런 식으로 잡는데, 이 수평 파는 경우에는 이게 이 두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얇을 테니까. 그래서 애매하다. 그랬을 때 특성 길이를 어떻게 보통 잡냐? 면적 나누기 둘레.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 경우에는 특성 길이를 그 열전달 면적 나누기 둘레로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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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이렇게 정사각형이면 뭐야? 면적은 L제곱, 둘레는 4L. 그래서 4분의 1 L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4분의 1. 알겠어요? 그것만 조심하면 이제부터는 그냥 이 스토리만 잘 기억하면 돼요. 어떤 주어진 온도 조건이 있고 그러면 레일라이스를 계산한다. 그리고 특히 공기일 때는 이 베타가 최적 팽창 계수가 이상기체에 가까운 데는 그냥 절대 온도분의 1로 한다. 그랬죠?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제도 한 문제 풀어보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수직평판, 수평평판, 그 다음에 원관, 구,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여기 예제가 예제 7-1, 7-2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노트에 정리를 잘 해보세요. 그래서 7-2번에 보면 한쪽이 뜨겁고 한쪽이 단열되는데 제가 퀴즈 문제로 냈어요. 이 7-2번에 첫 번째 문제 퀴즈로 냈는데 한번 해보라고.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계산이 되는데 수평평판의 경우에는 위쪽이 뜨거울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한쪽은 단열로 생각하시고 뜨거운 면이 위쪽에 가 있는 경우와 아래쪽에 가 있는 경우. 그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뜨거운 면이 위쪽에 있을 때 열전달이 잘 될까? 아랫면에 있을 때 열전달이 잘 될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깐.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 회사에 뭐 IBM이라든가 이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그 열 설계 엔지니어라고 해봐요. 그러면 거기에 컴퓨터 기판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는 게 열 전달이 잘 되나.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은 이게 본체를 사면 옆에 뭐 이렇게 무슨 보드 같은 게 막 꽂혀 있잖아요? 꽂혀 있죠? 이걸 이렇게 꽂는 게 좋나? 아니면 판 위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는 게 좋은지, 아니면 열이 발생하는 것을 위쪽으로 뜨거운 면이 가도록 하는 게 좋은가? 아래쪽으로 하는 게 좋은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돼. 이런 걸 다 고민해서 지금 설계했을 거예요. 제대로 된 설계라면. 그래서 아까 일단 수직평판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레션 넘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측면인지 난로인지 판단해서 해당하는 롯데를 구하죠? 구하고, 그걸로 이제 H를 계산하고, Q닷을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예를 들어 단열이고, 여기 T다. 근데 이걸 수평으로 놓는데, 여기 아래가 단열이고, 이쪽이 뜨겁다. T. 그리고 여기 주변 온도가 T 무한대고, 이럴 경우가 위쪽은 단열이고 아래쪽이 뜨겁다. T. 여기 T 무한대고. 자, 한번 생각해봐요. 뜨거운 면이 위쪽으로 가 있는 경우와 아래쪽으로 향하는 경우, 아래쪽으로 뜨거운 면이 발휘되는 경우와 위쪽 공기와 발휘되는 경우, 어느 쪽이 더 열전달이 좋을까? H가 어떤 게 더 높을까? 부력을 생각하면 되겠지. 부력 때문에. 이쪽이 뜨거우니까 뜨거운 쪽에 있는 공기, 이쪽 근방의 공기들은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고, 옆에서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옆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쪽이 뜨거우니까 이쪽 근방에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들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판이 막고 있잖아. 그쵸? 판이 막고 있어서 위로 잘 못 빠져나가고 옆으로 빠져가야 될 거예요. 옆으로. 그럼 열 전달이 잘 안 되겠지. 뜨거운 것이 바로바로 위로 빠져줘야지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들이 들어와서 순환을 잘 시켜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식을 봐도 이런 식과 이런 식이 다르게 표현이 돼 있어. 이거보다 이게 거의 한 반으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 얼추 한 절반 정도밖에 열 전달이 잘 안 된다. 왜? 뜨거운 공기가 잘 못 빠져나가니까, 이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과서의 부분을 봐요. 교과서에 333페이지 표 있잖아요. 333페이지 표. 이 표에 보면은 뜨거운 면이 위로 있을 때의 식은 측류식 기준으로 봐요. 0.54 레일라이스의 4분의 1승인데 뜨거운 면이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는 0.27이야. 2분의 1이네. 딱 식만 봐도.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표면 위의 자연대비까지 쭉 설명을 드렸고, 응용편으로 이 핀, 열감기의 핀 표면과 관련해서 이런 자연대비를 어떻게 응용하는지 잠깐 소개를 하고, 이제 밀폐 공간으로 넘어갈 텐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7-4, 340페이지를 봐요. 340페이지. 예제 문제는 꼭 풀어보시고, 예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기말고사 될 테니까, 특히 여기 7장과 8장 부분은 지금 진도가 많이 밀려서 연습 문제까지 제가 체크를 못하고, 연습 문제는 숙제도 그냥 생략했으니까, 그 7장과 8장은 예제 문제만 잘 반복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표면 위의 자연대비 7-3을 보면 이 교과서에 340페이지 봐요. 340페이지. 여기에 수직 방향을 가진 핀 표현이 있다고 쳐봐. 여기 이제 뜨거운 열교환기에 핀이 이쪽이 어떤 여기가 뜨거운 열교환기고 여기서 방열을 해야 되는데 이 방열판의 구조가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핀을 여러 개 달았어요. 핀을 달았어. 이렇게 달아가지고 뭐 알루미늄 블락 같은 걸로 많이 만들죠. 열전도가 좀 구리 블록이나 알루미늄 블록으로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걸로. 이해됐어요? 그림? 이래서 여기 이쪽 폭이 W라고 하고, width, 그 다음에 이쪽이 height라고 합시다. 핀의 높이. 그 다음에 이게 핀의 길이, length라고 해봐요. 이렇게. 그럼 핀 하나의 면적은, 한쪽 면적은 LH가 되겠네. L 곱하기 H의 면적을 갖고, 핀 하나에는 양쪽 면이 있지. 열전달 면적이 두 개 있죠. 이쪽 면적도 있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무시할 만하다고 치고 이 폭은 굉장히 작다고 보고. 그래서 핀 하나의 두께가 여기 있고요. 핀의 두께, 핀 자체의 두께가 T.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을 S.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핀을 예를 들어 CPU가 여기 이제 달려있는데 CPU에서 열을 잘 식혀줘야 되겠는데 이걸 시켜주기 위해서 이 CPU 한쪽 면에 이런 그 열교환기 같은 것을 히트싱크라고 그러죠. 히트싱크를 이제 붙여놨어. 그래서 이쪽에 이제 자연유리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팬을 돌려서 강제대류를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팬을 달면 또 시끄러워지고 비싸지니까 자연유리로 이게 잘 식혀지도록 한번 설계해봐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지.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설계해야 될 게 이 스페이스, 핀과 핀 사이의 간격, 첫 번째. 핀과 스페이스를 어떻게 최적화할 것인가. 옵티멀 스페이스를 구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그래야지 이제 그 옵티멀 스페이스일 때 열전달이 제일 잘 된다. 그러면 그때 옵티멀 스페이스 조건에서 해당하는 러셀 넘버를
구하고 열전달 계수로 변환하고 최종적으로 Q닷을 구하는 거죠. Q닷은 HA 델타 T니까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결과물들을 이렇게 잠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이용해서 그 핀에서 나오는 N개의 핀이 달렸다고 하면 총 열전달률이 얼마짜리인가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물리적 메커니즘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자, 이쪽 뜨거운 열원을 이 히트싱크를 통해서 이렇게 배출하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열을 배출할 때 열전달 개수도 좋게 해야 될 것 같고, 열전달 면적도 키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온도는 뭐 T1에서 T2로, 또는 뭐 T 무한대로, 뭐 T와 T 무한대로, 이건 이제 설계 조건으로 정해져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전달 개수를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열전달 면적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이거죠. 주어진 델타 T에 대해서. 맞아요? 근데 여기, 그래서 열전달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면적을 넓게 하기 위해서 핀을 많이 욕심껏 핀 개수를 늘렸다고 쳐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핀이 너무 빡빡해. 틈이 얇고, 핀을 스페이스에 5개 꽂혀 있는 경우하고 핀이 한 10개 꽂혀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전달 면적은 10개 쪽이 훨씬 크지, 면적은. 근데 열전달 개수는 어떨까? 개수는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왜? 여기에 공기가 이쪽 면이 상대적으로 뜨거우니까 이 사이에서 부력이 발생해서 공기가 아래에서 이렇게 갈 텐데, 만약 이 틈이 너무 작으면 점성 벽면에서 저항을 더 많이 받겠지. 틈이 작으면. 틈이 넓으면 잘 빠져나가는데, 틈이 좁으면 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치가 필요한 거야. 열전달 면적을 증가시키려고 핀을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핀과 핀 사이의 간격은 얇아져서 유동이 잘 빡빡해져. 유동이 잘 이렇게 유동이 그 속도가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H가 작아져요. 그래서 여기 면적을 키우면 H가 작아져. 그래서 이 두 개의 곱이 최대치가 되는 어떤 옵티멀한 스페이스가 필요하다.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뉴메리칼로 옵티멀을 구할 수도 있고 실험으로 구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연구들이 있겠지.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7-32식 그 예대 문제를 풀어보려면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식이 어떻게 제한을 하고 있냐면 2.714 그다음에 나누기 L 나누기 레일라이수 L을 특성 길이로 한 레일라이수의 0.25승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 수직 핀의 구조물에서는 이 식을 써라. 이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수직으로 형성된 그 판형 핀에 나열된 열교환기가 붙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겠다. 알겠어요? 이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이제 뭐 연구 논문을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레일라이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구해지면 이제 해당하는 러셀 넘버는 K분의 H 그 다음에 간격. 여기서 간격은 요 S인데 S가 S 옵티멀을 넣으면 되지. 옵티멀일 때 해당하는 러셀 넘버를 구해요. 구하는데 이게 일정하더라. 1.307로 일정하니까 요걸 주어진 조건에서 레일라이스와 L을 구하면 S 옵티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경우에 자연대리로 열전달이 될 때는 러셀 넘버가 1.307로 일정하니까 바로 H가 계산이 되죠. 이 식에 대입하면 이거 구했고 요 K는 열 전도도니까 알고 그래서 H가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고, 이제 이거 알았으니까 저 핀의 면적, 열전달 면적을 구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온도차. 이 핀의 열전달 면적은 핀이 만약에 n개가 있다. 그러면 n개의 곱하기 열전달 면적은 한쪽 면이 LH니까. 근데 면이 두 쪽이자, 양쪽에. 이 핀 하나에 이쪽 면, 안쪽 면 두 개니까 n개의 핀이면 면적은 ENLH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7-34번씩 여기 나와 있어. 알겠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 예제 문제. 예제 문제가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예제 문제가 예제 7-3 있으니까 이건 노트에 꼭 풀어놓으세요. 노트에 정리, 노트에 풀기. 혹시 기말고사에 나올 수도 있어. 여기 꼭 풀어봐요. 응용편으로 아주 중요하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7.4절까지 정리를 하고 7.5절을 봅시다. 이제 밀폐 공간. 평판 위에 자연재료. 평판 위에 자연재료의 하나의 응용으로서 핀이 이렇게 꽂혀 있는 경우에 한 예를 했고요. 이것보다 훨씬 복잡한 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 논문이라든가 기술 보고서를 찾아서 적합한 걸 뽑아 쓰면 돼요. 만약에 없으면 실험을 해야 되겠지. 아니면 뉴메리컬 메소드로 취해서 그걸 이용해서 구한다거나. 꼭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 열전달의 응용에 아주 중요한 거니까. 7-3. 그 다음에 이제 밀폐 공간에서의 열전달 7-5절의 밀폐. 밀폐 공간이니까 우리 교과서에서는 344페이지를 한번 봐요. 344페이지. 우리 이중 유리창 같은 거 생각해봐. 이중 유리창. 여기가 공기가 있어요. 공기. 그리고 한쪽은 뜨거워. 이쪽은 뜨겁고 T1. 이쪽은 상대적으로 차가워. T2. 그럼 열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공기를 타고 가겠죠. 만약에 공기가 정지하고 있다. 그러면 공기의 열 전도도 K에 의존해서 K의 에어의 K는 대략 0.02쯤 돼요. 0.023에서 0.026 와트 퍼 리터 켈빈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정상 상태 열전달 할 때, 전도 할 때 이렇게 이중 유리창 문제 배웠잖아. 유리창이 이렇게 있고 있을 때 여기에 유리창의 K, 공기의 K, 그 다음 또 유리창의 K 이렇게 해서 토탈의 열 저항을 구해서 그 다음에 열 손실, 빠져나가는 열 손실을 구해봤잖아요. 그때는 이 공기가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정지 공기의 열 전도도를 이용하면 됐는데 이제 이게 과연 정지하느냐 판단을 해봐야 돼.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 그렇죠? 이 틈이 아주 작으면 거의 정지한다고 볼 수 있지만 틈이 꽤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그때 너셀 넘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아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서 너셀 넘버를 구해봐야지. 자연재해가 일어난다고 가정하고 너셀 넘버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서 이 간격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이쪽 표면과 이쪽 표면이 온도차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잊어버리고 이제 공기가 면함없는 이 사각 공간만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한쪽은 뜨겁고 한쪽은 차갑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쪽에 있는 공기는 위로 올라가겠지. 뜨거우니까. 여기 상대적으로 차가운 쪽의 공기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연재해 열전달을 구해야 되겠어. 그래서 보통 C에 레일 라이브에
뭐 M승 이런 부분이 될 테니까 먼저 레일라이스를 계산해봐. 레일라이스는 그레쇼프스 곱하기 프렌틀 넘버. 그레쇼프스는 U 제곱분의 G 베타 T의 특정 길이의 3승 곱하기 프렌틀 넘버.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델타 T는 T1, T2. 그죠? 그러니까 특성 길이는 뭘로 잡는 게 좋을까? 이렇게 특성 길이는 우리 그 수직 평판은 그냥 요 길이로 잡았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이 T1과 T2 사이의 간격이 중요해요. 요걸 특성 길이로 잡아. 이게 L이라고 하면 요게 특성 길이야. 그래서 여기서 요 LC는 T1 표면과 T2 표면 사이의 거리. 밀폐 공간에서 주의점. 밀폐 공간에서의 특성 길이는 뜨거운 면과 차가운 면의 그 차이, 간격 길이. 이게 수직이든 수평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됐든 경사됐든 이렇게 됐든 특성 길이는 이 사이로 하자. 아시겠죠? 델타 T도 이 온도로 하고 쉬워서 오히려 간단해. 그래서 이거 다 구할 수 있고 공기라고 하면 베타는 T분의 1이지 온도. 이때 물성은 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물성 계산할 때 온도 조건은 얼마로? 뜨거운 쪽과 차가운 쪽 평균 내면 되겠네요. 에버리지 온도로 해서 물성 계산할 때는 뜨거운 온도와 차가운 온도의 평균값으로 해서 여기에 대해 이 온도에 해당하는 누를 찾고 프렌틀 넘버도 찾고 뭐 이런 거 K도 찾고 밀도도 찾고 이렇게 해서 다 미리 찾아놔야죠. 찾아놔서 레일라이스를 구해보고 적절한 식을 찾아서 대입해서 롯데넘버를 구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얘가 롯데넘버가 나오면 H를 알고 H를 알면 Q닷을 알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논의했던 것을 이제 아까 그 표면 위의 자연대에 비해서 이제 밀폐 공간으로 하면 달라질 것이 별로 없어요. 기본적인 계산 방법은 똑같은데 이제 약간 그 열전달 현상 자체가 제한된 공간에서 일어나니까 그 외부 이동에 비해서 특징이 있어요. 특별한 성질이 있어. 특별한 현상이 나타나. 그걸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실용적으로는 결국 열전달률을 계산해내는 거니까 그때는 이제 적절한 상황에 맞는 러셀 넘버 식을 골라서 쓰면 된다. 그리고 그것도 교과서에 표로는 안 돼 있지만 쭉 이렇게 섹션별로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쵸? 밀폐 공간이 이렇게 서 있는 경우, 수평하게 있는 경우, 경사진 경우, 그 다음에 뭐 원통 두 개 안쪽은 차갑고 바깥쪽은 뜨겁다던가 원통이 있을 때에 그 원통과 원통의 그 사이 환상 공간에서의 자연대리, 또 쉘이죠, 쉘의 그 공간 사이에 온도차가 있을 때 자연대리 이런 것들은 다 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습만 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이 밀폐 공간에서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좀 물리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계산하는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